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낡은 골목길 어귀에는 24시간 편의점, 굿데이 마트의 밝은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달콤한 과자 냄새, 그리고 쌉쌀한 커피 향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박지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우유 코너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낡은 지갑을 열어 남은 동전들을 세어보았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달랑 몇 개의 동전뿐이었다. 지민의 품속에는 생후 한 달 된 아기 김준서와 김민서가 잠들어 있었다. 준서와 민서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힘없이 낑낑거렸다. 그들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민은 준서와 민서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싱글맘이었다. 남편은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아픈 엄마의 병원비와 쌍둥이의 분유값까지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어깨에 놓여 있었다. 오늘따라 쌍둥이의 분유는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동전으로는 준서와 민서가 먹을 분유 한 통도 살 수 없었다. 아줌마, 준서랑 민서 분유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지민은 계산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희미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계산대 직원은 지민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손님 돈이 모자라면 살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니 빨리 계산하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뒤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지민을 동정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지민은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준서와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대로 쌍둥이를 굶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떤 방법이든 준서와 민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수치심을 애써 숨기려 했다. 이 모든 광경은 편의점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 남자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드림테크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오늘 막 끝난 중요한 사업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준호는 지민의 모습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감성적인 광경을 싫어했다. 그의 비서가 지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지민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지민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준서와 민서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지민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들에게로 향했다. 아기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희미했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아기들을 안고 있는 지민의 눈빛. 그 눈빛은 절망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살리려는 강렬한 모성애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준호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지민의 눈동자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미세한 흔들림을 보였다. 그는 지민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잃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지민에게로 뻗어졌다. 준호는 지민에게 다가가
조용히 직원에게 다가가 지민이 살 분유값을 대신 지불했다. 지민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쌍둥이의 작은 손을 잡고 희미한 절망감 속에서 서 있었다. 준호는 지민의 뒤에 서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민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이준호 회장은 계산대 직원을 향해 손짓했다. 직원은 차갑게 말하던 태도와 달리 이준호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움찔하며 즉시 고개를 숙였다. 이준호는 지민이 알아채지 못하게 쌍둥이의 분유값을 대신 지불했다. 직원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민에게 분유를 건넸다. 손님 방금 어떤 분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박지민은 직원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누가 자신을 도와주었단 말인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편의점 구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준호는 이미 편의점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지민은 알 수 없는 온기와 함께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익명의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준서와 민서의 분유를 품에 안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듯했다. 준서와 민서의 작은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지민은 쌍둥이에게 분유를 먹였다. 쌍둥이는 허겁지겁 분유를 먹어치웠다. 준서와 민서의 작은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지민은 쌍둥이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호는 편의점 밖에서 지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민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한 모성애와 꺾이지 않는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지민의 삶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비극과 묘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이준호는 과거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를 잃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그 후 그는 모든 희망을 잃고 차갑게 변했다. 그는 지민의 눈빛에서 자신의 여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함께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박지민이라는 여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비서실장은 이준호의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지시는 늘 그랬듯 절대적이었다. 이준호는 박지민의 과거 행적 재정 상태, 그리고 그녀가 아픈 엄마와 어린 쌍둥이를 돌보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준호는 며칠 동안 자신이 직접 지민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그는 지민이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쌍둥이와 엄마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이준호는 지민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지민이 자신이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지민은 여전히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익명의 인물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언젠가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계산대 앞에서 졸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그날 밤 자신에게 분유값을 대신 내준 익명의 남자였다. 지민은 이준호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는 화려한 슈트 차림에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준호는 지민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지민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제안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이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경계심을 드러냈다.
당신은 그때 그 편의점에 있던 분 아니세요? 왜 저를 찾아온 거죠? 지민은 차갑게 물었다. 이준호는 지민의 경계심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지민 씨, 저는 당신이 겪은 일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당신은 굶주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준호의 말에 지민의 눈이 커졌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준호는 지민에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드림테크 CEO 이준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민은 명함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을 소유한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그룹의 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의지는 우리 그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은 이준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아픈 엄마와 쌍둥이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엄마와 쌍둥이의 미래,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가족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지민은 이준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드림테크의 CEO라니.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다. 지민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준호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지만 아픈 엄마와 쌍둥이를 위해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존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조건이라. 말해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민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민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서와 민서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직 제 아들들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업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지민의 조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박지민 씨. 당신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들의 치료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민의 강한 모성애와 꺾이지 않는 자존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음 날부터 지민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드림테크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직책은 회장 비서실 소속 특별 프로젝트 담당. 겉으로는 평범한 직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준호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최첨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준서와 민서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민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준호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지민에게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건넸다. 박지민 씨, 당신은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호는 지민에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겨주었지만 지민은 밤샘하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준서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준서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작은 마음속에는 엄마의 행복과 함께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강렬한 경계심이 솟아나고 있었다. 준서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숨겨진 의도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불길한 기운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민서는 준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준서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둘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데 시너지를 냈다. 한편 편의점 지점장이었던 박성철은 지민이 드림테크 본사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준호 회장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철은 이준호 회장이 자신을 해고하고 편의점의 비리를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에 떨었다. 박성철은 자신이 편의점에서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과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드림테크에 부패한 임원들이 있었다. 박성철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고 그들은 지민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준호는 지민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 드림테크의 유통사업 분야에서 진행했던 블랙마트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지민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만 들어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이내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랙마트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는 숫자와 논리에 능통했고 이상한 점들을 빠르게 찾아냈다. 지민은 블랙마트 프로젝트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유통 경로가 포착된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저가의 불량 식자재들이 고가로 둔갑하여 유통되었고 그 이익금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서와 민서가 편의점에서 배고파했던 그날의 일과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성철 지점장의 비리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 지민은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준호에게 보고했다. 준호는 지민의 보고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민의 능력에 감탄했다. 박지민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당신의 직감과 분석력은 놀랍군요. 지민은 준호의 칭찬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눈빛에서 자신을 인정해주는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박성철 지점장의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민의 움직임은 박성철 지점장의 귀에 들어갔다. 박성철은 지민이 블랙마트 프로젝트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지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철은 자신의 뒤를 봐주는 드림테크에 부패한 임원들에게 연락하여 지민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준서와 민서는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박성철 지점장의 탐욕스럽고 잔혹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박성철 지점장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는 강렬한 악의를 감지했다. 쌍둥이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엄마를 지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준서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그들의 거짓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박성철 지점장의 숨겨진 비밀을 감지할 수 있었다. 쌍둥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에게 위험을 알리려 애썼다. 그들은 엄마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녀의 주변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경고를 보내곤 했다. 지민은 쌍둥이의 작은 신호들을 감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쌍둥이가 단순히 깨어나려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박성철 지점장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지민은 민준과 민서 쌍둥이의 특별한 능력과 자신이 발견한 블랙마트 프로젝트의 비리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성철 지점장의 추악한 본성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감은 박성철이 단순히 편의점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과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는 악마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준호 회장은 지민의 용기와 쌍둥이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민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박성철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박성철 지점장의 모든 행적과 드림테크,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박성철 지점장의 뒤를 봐주는 드림테크, 내부에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과 민서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지민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지민은 블랙마트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저가의 불량 식자재들을 고가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그 이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모든 비리는 박성철 지점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드림테크의 부회장 최태호가 있었다. 최태호는 이준호 회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그룹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박성철 지점장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 블랙마트 프로젝트를 비자금 조성의 주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최성민 지점장은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준호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지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성민은 준서와 민서의 생명을 담보로 지민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성민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과 지민은 쌍둥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 지점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과 민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 지점장의 개인 컴퓨터와 편의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준호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성민 지점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유통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성민 지점장은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쌍둥이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민과 쌍둥이 그리고 이준호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준호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최성민 지점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최성민 지점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지민은 최성민 지점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의 직감은 최성민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지민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최성민이 드림테크의 의료기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유통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뒤에는 드림테크의 부회장 최태호가 있었고 최태호는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제약회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의료비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준호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최태호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준호 회장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성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태호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최성민은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준호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의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지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성민은 쌍둥이의 생명을 담보로 지민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성민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과 지민은 쌍둥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과 민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개인 컴퓨터와 병원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준호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유통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최성민은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쌍둥이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민과 쌍둥이 그리고 이준호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준호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최성민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지민은 이준호 회장과 함께 최성민 지점장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민준과 민서 쌍둥이의 능력은 최성민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지민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최성민이 드림테크의 유통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의 뒤에는 드림테크의 부회장 최태호가 있었고 그는 이 모든 음모의 핵심이자 이준호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 배후에 있는 인물이었다. 최성민은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준호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지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성민은 쌍둥이의 생명을 담보로 지민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성민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과 지민은 쌍둥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과 민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개인 컴퓨터와 드림테크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준호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성민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유통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최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블랙마트 프로젝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이준호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한 음모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최성민은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쌍둥이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민과 쌍둥이 그리고 이준호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준호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최성민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최성민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준호 회장과 지민은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의 추악한 범죄와 드림테크,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확보된 모든 증거, 즉 블랙마트 프로젝트를 통한 비자금 내역 불법 유통 기록, 그리고 이준호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특히 최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이준호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최태호와 최성민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이준호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최태호 부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준호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드림테크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준호 회장과 지민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준호 박지민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태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준호 회장과 지민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드림테크의 핵심 임원들과 최태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준호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이준호 회장은 김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지민과 함께 김태호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의 직감은 김태호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지민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김태호가 드림테크의 유통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모든 것은 이준호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김태호는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준호 회장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성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태호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김태호 부회장은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준호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들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지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김태호는 쌍둥이의 생명을 담보로 지민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민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김태호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쌍둥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과 지민은 쌍둥이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태호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과 민선은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태호의 개인 컴퓨터와 드림테크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준호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김태호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유통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김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블랙마트 프로젝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이준호 회장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한 음모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김태호는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쌍둥이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민과 쌍둥이 그리고 이준호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준호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민은 김태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쌍둥이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 회장과 함께 김태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쌍둥이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준호 회장과 박지민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태호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민의 용기와 이준호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선은 병실에서 엄마와 이준호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쌍둥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준호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쌍둥이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김태호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민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민과 이준호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태호 부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민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준호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드림테크의 유통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그의 범죄 내역,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태호 부회장이 어떻게 최성민 지점장을 하수인으로 삼아 편의점을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김태호 부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김태호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민과 이준호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민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민은 김태호 부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김태호 부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김태호 부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김태호 부회장과 최성민 지점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들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들은 엄마와 이준호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쌍둥이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은 드림테크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김태호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지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지민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쌍둥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지민은 드림테크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비리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여인과 한 억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지민의 순수한 마음과 이준호 회장의 정의감이 쌍둥이를 구하고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쌍둥이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지민과 이준호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